낮에 회사에서는 모니터 밑구석에 쌓인 먼지 한 톨까지 물티슈로 닦아내며 동료들한테 참 깔끔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내 집 거실에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는데도 청소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눈을 감아버리죠.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방 깨끗한가요? 아니면 먼지가 좀 쌓여 있나요? 댓글에 깨끗하다 혹은 쌓여 있다 딱 한마디만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다른 분들 댓글 보시면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정말 큰 위안을 얻으실 거예요. 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경기 부천시에 사는 38세 직장인 김정현 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정현 씨는 회사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자기 책상은 물론이고 탕비실 물기까지 정리할 정도로 꼼꼼하죠. 그런데 정현 씨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며칠째 청소기를 돌리지 않아 바닥이 버석거리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그냥 무덤덤하게 소파에 누워버려요. 처음 한두 번은 눈에 밟히다가도 나중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주말에 치우지 뭐 하다가 막상 주말이 와도 몸이 천근만근이라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내가 그렇지 뭐, 난 원래 집에서는 대충 사는 사람인가 봐? 하고 이런 내 모습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은 정현 씨를 똑 부러지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내 공간에서는 지저분함에 둔감해진 채로 매일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게 마음 한구석에 씁쓸하게 남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정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정현 씨가 게으른 사람이어서 생기는 일도 아니에요. 처음엔 신경 쓰이던 먼지들이 이젠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그 무덤덤함, 그냥 내 성격이 원래 좀 게으른가 보다 하고 체념하게 되는 그 익숙함. 근데 그 익숙해졌다는 감각이 사실은 내 마음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지치고 서글픈 신호일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밖에서만 모든 에너지를 풀가동하고 집에 오면 내 주변을 방치하는 이 무기력한 일상에 이토록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건지 심리학과 뇌과학이 뭐라고 하는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소 정체성이라는 개념부터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 뇌는 특정 공간에 반복적으로 있다 보면 그 공간과 연결된 행동, 감정, 역할을 함께 저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간마다 다른 모드를 학습하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사회적 모드로 전환됩니다. 평가받는 공간, 보여지는 공간, 실수하면 안 되는 공간이라는 신호가 뇌에 수백 번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 긴장 시작이라는 신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집은 어떨까요? 집은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흐트러져도 되고 지저분해도 괜찮다는 걸 뇌가 학습해왔거든요. 그래서 집 문을 여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뇌가 공간이라는 맥락에 반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깔끔한 사람이 집에서는 엉망인 게 나태함이 아니라 뇌가 두 공간에 서로 다른 모드를 학습시킨 결과인 겁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혀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고기능 번아웃이라고도 불러요. 겉으로 보기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회사 구석의 먼지까지 닦을 정도로 제 역할을 다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속은 이미 정서적으로 탈진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왜 집 안의 먼지에 익숙해지냐 하면 우리 뇌가 살기 위해 감각의 전원을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연구한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조절 에너지의 총량이 핸드폰 배터리처럼 정해져 있거든요.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랴, 맡은 일 완벽하게 해내랴,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하랴, 배터리를 전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45세 직장인 한기원 씨가 딱 이런 경우였어요. 기원 씨는 팀장으로 일하면서 하루 종일 보고서 검토, 팀원 관리, 임원 보고를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꼼꼼하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뭘 꺼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닫아버린다고 해요.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메뉴를 고르는 것조차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기원 씨는 이게 자기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의지가 약해진 건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이미 하루치 결정 에너지를 전부 써버린 상태라 그런 거거든요. 청소를 하거나 밥을 차리는 것도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드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예 먼지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도록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회학에서는 인간의 삶을 무대 위, 연극에 비유하기도 해요. 직장이 관객들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무대 전면이라면 집은 그 무거운 의상과 가면을 벗어던지는 분장실 후면입니다. 무대 위에서 온 힘을 다해 연기하고 내려온 배우가 분장실에 와서까지 무대 의상을 꼿꼿이 입고 청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번지듯 누워야 겨우 숨이 쉬어지는 거죠.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맡는 역할이나 보여주는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직장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죠. 그 가면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도구니까요. 문제는 그 가면을 너무 오래, 너무 꽉 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 안에서 진짜 내 얼굴이 숨을 못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도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긴장하고 집중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하루 종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퇴근 후에도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 집에 왔는데도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재생되고 내일 해야 할 일이 걱정되는 상태가 돼요.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환경에 내가 익숙해진 건 내가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밖에서 너무 과하게 부지런했기 때문에 내 몸과 뇌가 살아남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존 전략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해요. 직장에서 완벽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집이 더 이상 나를 회복시켜주는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소모한 에너지를 집에서 보충하지 못하면 매일 조금씩 에너지 적자가 쌓여가요. 처음에는 피곤함으로 느껴지다가 점점 무기력함이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의욕도 없는 상태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번아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집 전체를 대청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집이라는 공간을 조금씩 다르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에요. 딱 3일만 해보세요. 1일차는 후 전환 의식 만들기예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직장 모드에서 집 모드로 전환되는 짧은 루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뇌에게 이제 긴장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거든요. 이 1차는 딱 3분 타이머 청소예요. 온 집안을 다 깨끗하게 치우겠다는 완벽주의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딱 3분만 타이머를 맞춰두고 움직여보는 거예요. 거창하게 청소기를 돌릴 필요 없어요. 눈에 밟히는 큰 물건 2~3개만 제자리에 두거나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 하나만 옷걸이에 걸어두는 식으로요. 인천에 사는 41세 직장인 유미 씨가 이걸 처음 해봤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알람이 울렸는데 오히려 조금만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청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막막했는데 3분이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3분이 지나 알람이 울리면 설령 청소가 다 안 끝났어도 과감하게 멈추고 다시 소파에 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방전된 상태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통제하는 이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3일차는 퇴근 후 소파에 누운 자신을 탓하지 않기예요. 퇴근 후 1시간을 소파에서 보냈다고 해서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자기 조절 에너지를 다 쓴 뇌가 회복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죄책감 없이 보낼 수 있을 때 오히려 그 이후에 조금씩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쉬면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자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이 언제나 완벽하게 반짝반짝 빛날 필요는 없어요. 낮 동안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직장에서 완벽함을 연기하느라 온 힘을 다했던 당신의 몸과 마음은 밤이 되면 당연히 아무렇게나 널브러질 권리가 있거든요. 밖에서의 부지런함과 집에서의 허술함, 그 격차야말로 정작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구멍이 되어주는 겁니다. 직장에서 구석까지 닦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실망시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하루 종일 당신을 움직이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당신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늙어 쉬자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어질러진 방 한구석에 누워 이 영상을 보며 묘한 씁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제 그만 나를 향한 무거운 시선을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내 방이 좀 지저분하면 어떤가요? 내 지친 마음이 아무 눈치도 안 보고 편안하게 허물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이미 내 집은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 타인의 눈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이제 다른 분들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문장만 더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직장에서 다 썼다. 집에서는 내가 쉬어도 된다. 이 한 문장을 직접 써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자신을 조금 덜 탓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